소록도 가는 길 72회. 지욱은 잠시 아내인 순영의 얼굴을 바라본다. 그런 지욱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흐른다. 순영은 남편의 마음을 알고 남편의 손을 꼭 잡아준다. 드가입시더. 괜찮겠지? 순영은 지욱의 손을 꼭 잡고 진료실로 들어간다. 앉으세요. 의사는 두 사람을 의자에 앉으라고 권하면서 다시 내시경을 한 사진을 유심히 들여다본다. 김지욱 씨, 혹시 어지럽거나 갑자기 기운이 빠지는 듯한 느낌을 느끼지 못했어요? 예. 전에는 가끔 그런 현상이 보이더니 요즘에는 자주 어지럽고 현기증이 나면서 온 전신에 기운이 빠져 꼼짝을 할 수도 없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빈혈이 심한가요? 선생님이 무슨 나쁜 병입니까? 순영은 갑자기 가슴이 두근거리며 더럭 겁이 난다. 일단 큰 병원으로 가셔서 자세한 검사를 받아보셨으면 합니다. 예. 무슨 나쁜 병이라도 지금은 무엇이라 단정하기가 곤란합니다. 하루라도 빨리 큰 병원으로 가서 자세한 검사를 받아보셨으면 합니다. 그럼 위궤양이 아니고 다른 병인가요? 아마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의사는 무슨 말인가를 하려다 그만둔다. 선생님, 어떤 병이라도 좋습니다. 검사 결과를 솔직하게 말씀을 해주십시오. 의사는 잠시 순영 쪽으로 눈길을 돌린다. 선생님, 솔직하게 말씀해 주이소. 순영은 의사의 눈을 마주보면서 말을 한다. 네, 아무래도 제 소견으로는 위암인 것 같습니다. 지욱과 순영은 서로 마주보면서 무언가 잘못 들었나 하는 눈빛을 교환한다.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위암이라고 했습니까? 자세한 것은 정밀한 검사를 받아야 결과를 알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루라도 빨리 큰 병원으로 가셔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시도록 하세요. 순영은 갑자기 가슴이 컥 막혀오는 것을 느끼면서 숨을 쉬기가 힘들어진다. 잠시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고 나서 순영은 의사를 보며 애원한다. 선생님, 아니지요. 지금 뭔가를 착각하고 기신 것이 맞지에. 의사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그대로 두 사람을 바라본다. 종현 엄마, 갑시다. 지욱이 그 말을 하고 먼저 진료실을 나선다. 선생님, 참말로 위암이라는 말인가요? 참말로 위암이 맞는 기라요? 어서 큰 병원으로 가보시고 정밀 검사를 받으십시오. 순영은 잠시 의사의 얼굴을 바라보다 자리에서 몸을 일으켜 진료실을 나서면서 남편을 찾는다. 지욱은 대기실에서 뭔가 허공을 응시하며 생각에 잠겨있다. 종현 아버지, 가입시더. 순영은 무작정 지욱을 잡아 일으키며 앞장선다. 그들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승용차가 있은 주차장으로 간다. 순영이 운전석에 앉고 지욱이 순영의 옆자리에 앉는다. 순영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핸들을 잡고 운전을 해 나간다. 얼마를 가면서도 그들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는다. 한참을 가고 나서 지욱은 집으로 가는 방향이 아님을 알고 묻는다. 지금 어디로 가고 있소? 대학병원으로 갑니다. 대학병원? 더 이상 늦출 것이 뭐가 있는겨? 이 병원은 개인 병원이라 뭔가 잘못 진단을 했을 거입니다. 이제 점심때니 충분히 가도 될 시간 아닌겨. 순영은 처음부터 동네 작은 병원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하면서 포항에 있는 대학병원으로 핸들을 잡아 나간다. 지욱은 그런 아내의 마음을 짐작하면서 아무런 말도 하지 않는다. 그들은 그렇게 포항으로 향해서 달려간다. 병원에 도착한 시간은 점심시간이 아직 지나지 않았다. 순영은 접수를 해놓고 잠시 남편을 바라본다. 아침도 먹이지 않고 데리고 나온 사람이다. 그러나 다시 검사를 받으려면 아무리 배가 고파도 지금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다. 종현 아버지, 배가 많이 고프지요? 아니, 배고픈 것은 참을 수 있겠는데 정말 내가 위암일까? 아닐 겁니다. 그동안 고생을 하덜 말고 처음부터 큰 병원을 왔으면 이리 고생을 하지 않아도 될 낀데 잘못했지 싶습니다. 순영은 자신을 위로하기 위한 소리라 생각을 하며 말을 한다.
당신이 배가 고플 것인데 어디 가서 당신이라도 점심을 먹지. 나야 어차피 하루 이틀 굶는다고 어떻게 되겠어? 아입니다. 일단 의사를 보고 난 이후에 먹도록 하입시다. 그들은 대기실에서 시간을 보낸다. 다시 오후에 진료가 시작이 되고 나서도 순영과 지욱은 한참을 더 기다려서야 의사를 만날 수 있었다. 의사는 지욱의 말을 들으면서 세밀하게 진료를 한다. 우선 검사를 받읍시다. 선생님, 정말 위암이 맞는 것인가요? 순영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묻는다. 검사를 받아보고 나서 다시 이야기를 합시다. 의사는 가볍게 말하는 것을 꺼리며 간호사에게 예약 날짜를 잡으라는 지시를 내린다. 간호사는 순영과 지욱을 따라 나오라는 말을 하며 진료실의 문을 연다. 오늘은 검사를 할 수 없는 것인가요? 지욱이 묻는다. 예. 일단 예약을 하시고 기다리셔야 합니다. 어쩔 수 없이 순영은 예약을 한다. 예약은 일주일 뒤로 정해진다. 이날은 아무것도 먹지 말고 오셔야 합니다. 그렇게 그들은 아무런 성과도 얻지 못하고 병원을 나선다. 우선 어디 가서 밥을 먹읍시다. 순영은 그때까지 물 한 모금도 마시지 못하고 하루 종일 버텨온 남편을 생각하면서 부지런히 식당의 간판을 찾는다. 다행히 병원 근처에는 많은 식당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다. 국물이 있는 것이 좋지요. 설렁탕집을 보며 순영이 묻는다. 아무 거면 어때? 지욱은 먹는 것에는 관심이 없다는 듯 시큰둥한 대답을 한다. 그들은 밥을 먹으면서도 각자의 생각 때문에 음식 맛을 느낄 수가 없다. 별일이 아닐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순영은 입맛이 없다. 만일 남편에게 무슨 나쁜 일이라도 생긴다면 순영 자신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부터 순영은 가슴이 콱 막혀온다. 그들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제대로 밥을 먹지도 못하고 식당을 나선다. 그리고 이내 집으로 돌아온다. 박효숙은 생각보다 늦게 들어오는 아들과 며느리가 못마땅스럽다. 그러나 이제는 아무런 말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들이 돌아오는 것을 알면서도 방 안에서 꼼짝도 하지 않고 내다보지 않는다. 순영과 지욱은 서로의 마음을 다치게 하지 않으려고 다시 일 속에 파묻힌다. 일을 하면 그 모든 근심과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일을 하다 순영은 저녁할 때가 지났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작업실에서 일손을 놀리고 있었다. 예. 너 지금 이 늙은 것을 하루 종일 굶길 참이더냐? 박효숙이 작업장까지 나와 좋지 않은 음성으로 말을 한다. 야, 저녁은 안 할 거야? 아, 그제야 순영은 자신이 어디에 정신을 팔고 있었는가를 생각하면서 급하게 집으로 들어가 주방으로 간다. 박효숙이 순영의 뒤를 따라 주방으로 온다. 내 아무런 말도 안 한다 하면서도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 대체 병원을 핑계대면서 언제까지 나를 이렇게 괄시할 것이냐? 어머님, 죄송스럽습니다. 하지만 종현아버지 병원 말고 더 급하고 중한 것이 뭐가 있는가요? 그럼 언제까지 내가 손수밥을 뒤져 먹어야 한다는 말이냐? 어머님, 집에서 가만히 계시는 것보다는 그래도 움직이시는 것이 소화도 잘 되고 어머님께서 시간을 보내시기도 좋지 않아 예. 너 그러고 보니 나더러 집안일을 하라는 말 아니냐? 야, 그리 해주시면 지도 이 어려운 때에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 종현이 아버지가 어떤 병인지도 모르는 이때 어머님이라도 곁에서 지그들 힘이 되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에. 대체 무슨 병이기에 그리도 호들갑을 떨고 있니? 어디 나도 좀 들어보자. 아직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오늘 큰 병원에 예약을 하고 왔습니다. 큰 병원? 큰 병원에 가야 할 정도의 심각한 병이냐? 박효숙의 음성은 조금 낮아진다. 검사를 받아야만 하겠지만 아무래도 큰 병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니 공연히 두렵고 무섭습니다. 박효숙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 처음으로 아들에 대한 걱정이 되는 박효숙이다. 아들이 아플 것이라고는 생각을 할 수 없었던 박효숙이다.
아들이 있어야만 자신이 떳떳하게 시어미 노릇이라도 하면서 있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박효숙은 아들의 건강이 예사롭지 않다는 것을 생각하니 풀이 죽어버린다. 애미야, 별다른 일이야 있겠니? 공연히 지레 겁먹지 말고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렴. 어머님, 참말로 아무런 이상이 없겠지. 그래, 너무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저녁은 내가 할 테니 넌 나가서 우리 지우기를 찾아 집에 데려다 쉬게 하렴. 순영은 잠시 시어머니를 바라본다. 처음으로 어머니다운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었다. 야, 아무래도 그래야겠습니다. 괜히 울적하다는 핑계로 술이라도 마시면 웃자겠는겨. 그래, 남정네들이야 술 마시는 핑계를 만들어서라도 마시는 것인데 행여 술이라도 마시면 어쩌겠니? 어서 나가서 찾아보거라. 순영은 지욱을 찾아 나선다. 양계장 안에는 지욱이 보이지 않는다. 우리 종현아버지 어디 갔는가요? 유민에게 묻는다. 사장님 집으로 들어가시지 않으셨나요? 이 사람이 어디를 갔을꼬? 순영은 공판장으로 지욱을 찾아 나선다. 그러나 공판장에서도 지욱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아무도 지욱을 보지 못했다는 말에 순영은 다시 집으로 발길을 돌린다. 그 시간 지욱은 혼자 산으로 올라갔다 내려오는 중이었다. 더 산에서 시간을 보내고 싶어도 이제는 날이 어두워져 오는 시간이라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다. 그런 지욱을 순영은 애타게 기다리며 밖에서 서성인다. 글 일향 이봉우 계속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